안녕하세요. 금융 서비스. 이제 정말 우리 생활에서 뗄 수가 없잖아요. 오늘은 이 편리함 뒤에 특히 비대면 거래할 때요. 신분증 확인 절차에 숨어 있는 좀 예상치 못한 위험 그리고 해결책까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혹시 나도 금융사기 표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금융사기 예방, 안심 차단 서비스 관련 온라인 자료들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현재 시스템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또 우리 자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방법을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딱 이겁니다. 이 위험이 대체 뭔지 명확하게 좀 이해하고요. 또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패, 안심 차단 서비스가 뭔지, 제대로 알아보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요새는 뭐 스마트폰 하나로 운행하면 거의 다 되잖아요. 진짜 편리해졌죠. 근데 이런 비대면 거래할 때 거의 항상 요구되는 게 신분증 촬영이에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뭐 때로는 여권까지도요. 이게 본인 확인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니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금융기관이 비대면으로 신분증 진위를 확인할 때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고객이 신분증을 딱 촬영해서 앱 같은 걸로 제출하면 금융사는 이미지에서 이제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같은 텍스트 정보를 쭉 뽑아내죠. 그 다음엔 금융결제원이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이런 중개기관을 통해서요. 행정안전부,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요. 아니면 경찰청, 운전면허증은 경찰청이죠. 이런 실제 발급기관 시스템에 정보 조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발급기관에서 정보 일치한다 이렇게 회신이 오면 금융사는 최종적으로 본인 확인 완료 이렇게 처리하고 다음 거래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예요.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은행 앱에서 신분증 사진을 딱 찍어 보내면요. 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이거는 정부 데이터랑 비교해서 확인을 하는 건데 그 신분증 사진 밑에 적힌 주소나 저기 맨 아래 발급기관, 예를 들어 뭐 서울시 5구청장 이런 정보는 그냥 시스템이 읽기만 하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잠깐만 이게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대부분의 금융기관 비대면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에 결정적인 허점이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같이 핵심적인 정보는 정부 전산망 데이터랑 비교 검증을 하는데요. 근데 신분증에 인쇄된 부가 정보, 그러니까 말씀하신 주소나 발급기관 명칭의 정확성까지는 교차 확인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아니 왜요? 왜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확인 안 하는 걸까요? 뭐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인가요? 음, 아마도 그 시스템 구축 초기에 좀 현실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주소 정보는 막 변경도 잦고 표기 방식도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표준화된 데이터로 검증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또 발급기관 정보 역시 모든 기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다 연동하는 데는 뭐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부담이 좀 있었을 수 있죠. 어쩌면 뭐랄까 편의성이나 처리 속도를 좀 우선하다 보니까 검증의 일부를 좀 생략하는 그런 일종의 타협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심각한 보안 취약점으로 이어진 셈이죠. 타협의 결과가 이런 위험을 만든 거군요. 그럼 위조범 입장에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이것만 어떻게든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면 주소나 발급기관은 그냥 엉터리로 써넣어도 지금 시스템에서는 진짜 신분증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와, 생각보다 훨씬 신박한 문제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사기범들이 악용하는 핵심이에요. 사진을 아주 정교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이름, 주민번호, 발급일자 같은 기본적인 정보만 딱 일치시키면 주소나 발급기관 정보가 실제랑 좀 다르더라도 시스템 검증을 그냥 통과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방식의 확인 시스템이 이게 얼마나 널리 쓰이고 있어요? 혹시 뭐 몇몇 특정 은행만 쓰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 제공해주신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요. 국내 19개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뭐 농협, 신협 같은 상호금융, 증권사, 저축은행 등등 한 70여 개에 달하는 금융기관들, 심지어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거의 모든 금융회사가 비대면 거래할 때 이거랑 유사한 방식의 신분증 진위 확인 절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금융권 표준처럼 굳어진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모든 곳에서요. 와, 그 말은 그만큼 위험에 노출된 범위도 넓다는 뜻이네요, 그럼. 혹시 실제 피해 사례 같은 것도 있겠죠? 네, 안타깝게도 이 허점을 이용한 실제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해서 금융감독당국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최근 사례 중 하나가 한 어르신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사기범이 이 어르신 명의를 도용해서 위조신분증을 만들었어요. 이걸 이용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수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고 휴대폰까지 새로 개통해서 추가 범죄에 쓰려고 했더라고요.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 개설까지 시도했고요. 오유, 그럼 그 어르신은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네. 피해자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되신 거죠.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범행에 사용된 그 위조 신분증의 세부 정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신분증 발급 기관 명칭 같은 거. 이게 실제 어르신 정보랑 달랐는데도 비대면 대출이랑 휴대폰 개통이 그냥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딱 시스템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든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와, 듣고 보니까 이거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저희 부모님 생각도 나고요. 그럼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좀 보호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긴 한 건가요? 네. 다행히 이런 명의도용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랑 업계가 마련해 놓은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안심차단 서비스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네네, 어떤 것들이죠? 첫 번째는요.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입니다. 이건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인 모르게 명의가 도용돼서 비대면 방식으로 새로운 은행 계좌, 특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 있잖아요. 보통예금, 저축예금, 외화예금 같은 거요. 이런 게 개설되는 걸 사전에 그냥 원천 차단하는 서비스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새로 막 만들어지는 걸 막는 거군요. 그럼 이건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하는 건가요? 이고 B은행이랑 C증권사 계좌도 가지고 계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A은행 영업점에 직접 가시거나 아니면 A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서 이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신청 정보가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본인이 거래하는 다른 모든 금융기관, 뭐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이런 데 싹 공유돼서 일괄적으로 차단 조치가 적용됩니다.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에 따로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 그거 진짜 편리한데요? 한 번만 신청하면 모든 곳에 다 적용된다니. 그럼 만약에요, 제가 나중에 정말로 비대면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아,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그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 차단 서비스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해야 해요. 온라인이나 전화로는 해제가 안 돼요. 이게 중요해요. 해제 절차를 일부러 좀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만큼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데 효과적인 아주 강력한 보안 장치가 되는 셈이죠. 계좌 개설이 다 끝나면 다시 서비스를 신청해서 차단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게 안전하겠죠. 아하, 신청은 한 번으로 간편하게 하고 해지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야 된다.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안전장치는 되겠네요. 네, 그럼 두 번째 서비스는 뭐예요? 계좌 개설 말고 다른 곳도 막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두 번째는 신규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정말 매우 중요한 보호 장치인데요. 여신거래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돈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뭐 신용대출, 담보대출 다 포함해서요. 카드론, 현금 서비스, 그리고 신용카드 새로 발급받는 것까지 이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 서비스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명의가 도용돼서 이런 새로운 빚이 생기는 걸 사전에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계좌 개설뿐 아니라 대출이나 카드 발급 같이 와, 이건 진짜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거래를 막는 거군요. 이건 첫 번째 거랑 어떻게 다른가요? 이 서비스의 핵심적인 특징은요, 적용 범위가 훨씬 넓다는 거예요. 비대면 거래뿐만 아니라 사기범이 위조 신분증 들고 직접 은행 창구에 가서 대출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대면 거래 시도까지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금융기관도 은행, 보험사, 증권사, 우체국, 카드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등 거의 모든 금융권을 다 포괄하고요. 대면 거래까지 막는다니 와, 이건 더 강력한데요. 신청 방법이나 해지 방법은 첫 번째 서비스랑 비슷한가요? 신청 방법은 유사합니다.
거래하시는 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해당 금융기관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신청할 때 신용카드 신규 발급만 예외적으로 차단 대상에서 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출은 막고 싶은데 혹시 모르니까 신용카드 발급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싶다? 이럴 때 유용하겠죠. 해지하고 다시 신청하는 절차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해요. 만약에 이 서비스를 신청해둔 상태에서 본인이 실제로 대출이나 카드 발급 같은 신규 여신 거래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일시 해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다 완료된 후에는 잊지 말고 다시 서비스를 재신청해서 차단 상태로 복구해야 안전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서비스는 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을 막고 이 두 번째 서비스는 비대면이랑 대면까지 포함해서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을 막는다 이거네요. 그리고 필요할 땐 해제했다가 다시 신청해야 하고요. 조금 번거로울 순 있어도 이게 꼭 필요한 절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점이 하나 있어요. 나는 스마트폰 뱅킹 잘 안 쓰고 주로 창구 거래만 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농협 사례처럼요. 사기범들은 오히려 우리가 잘 안 쓰는 비대면 채널의 허점을 노리거나 아니면 대면 거래할 때도 직원의 눈을 속이려고 시도할 수 있거든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평소에 비대면 금융거래를 거의 안 하시는 분들, 특히 스마트폰이나 앱 사용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고령층 부모님을 두신 경우에요. 자녀분들이 이런 안심 차단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드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명의가 도용돼서 막 수천만 원 빚이 생기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어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 한번 정리해보죠. 핵심은 이거 같아요. 우리가 편리하게 쓰는 비대면 신분증 인증 시스템에는 주소나 발급기관 같은 일부 정보 확인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걸 악용한 금융사기 위험이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랑 신규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이 두 가지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이걸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요. 단순히 금융 사기 예방법을 아는 걸 넘어서서요. 이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스스로 정보를 찾고 이해하고 또 능동적으로 자기 자선을 보호하는 그런 디지털 금융 리터러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금융기관의 보안 노력에만 그냥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방어막을 치는 노력이 정말 필수적인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결국은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그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는군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잠시 시간을 내셔서 본인과 또 가족을 위해서 이 두 가지 안심 차단 서비스 신청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기를 정말 권해드립니다. 은행 앱이나 가까운 영업점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바로 한번 실행에 옮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이 신분증 확인 시스템의 허점처럼요. 우리가 매일 쓰면서 그냥 안전하다고 믿는 다른 디지털 인증 방식이나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에는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취약점이 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술의 발전은 앞으로 이런 허점들을 어떻게 예측하고 또 더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금융보안의 중요한 측면을 깊이 들여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